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학원에서 수학 수업하고 있는 황혜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시간인데도 되게 많이 오셨네요. 사실 이제 다 예비 고1 학생들을 둔 어머님들이신 거죠. 그럼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학원 설명회나 아니면 윈터스쿨 설명회가 처음도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추후에도 더 계획이 되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설명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러놓고 나는 수업 이렇게 하고 이걸 잘하고 그리고 내 자랑은 이렇고 우리 애들 성적 이렇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자리인데, 저는 매번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설명회랑 이 목적이 약간 좀 상충된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내서 와주신 만큼 저는 오늘 좀 어떤 것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그냥 고등학교 수학학원을 선택할 때 무엇을 좀 고려하시면서 또는 어떤 걸 좀 봐가시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저는 그러면 그것에 부합하게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단 이런 순서로 좀 설명회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올해는 제가 지금 고1반 3개 하고 있고요. 현재 고1 A반, 그리고 화성고 A반, 그리고 고1 주말반 하고 있는데, 고2 A반은 이제 11월 되면 종강을 하겠죠. 그래서 2026년에는 원래는 이제 고1 A반을 이어서 내년에도 A반을 맞는 게 맞는데, 내년에는 영덕고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학부모님께서 영덕고를 쓰실 건 아니기 때문에 난 영덕고 안 쓸 건데 안 들어야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원 설명회 한번 가보시면서 얘가 지금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을 이 학원에서 챙겨주는가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세요. 그러다 보면 학원을 보는 눈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수업에서 차별점을 줄 수 있나는 잘 모르겠는 게, 너가 그러면 수업을 못한다는 얘기냐, 이게 아니라 수업은 사실 잘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학교별 자료, 학교별 분석 잘 되어 있는 게 맞는데, 그거 가지고 당연히 강사라는 직업이 가르치는 직업인데, 그리고 내신 점수를 만드는 직업인데 그걸 잘한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가? 사실 저는 그건 기본으로 깔고,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작년 2월에, 올해 2월이겠네요. 올해 2월에 이제 학교별 설명회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사실 고등 내신은 저는 수업이 3, 관리가 7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업이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죠. 3만큼이나. 근데 결국 점수를 만드는 건 내가 이 학생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얘가 뭐가 부족하니까 뭘 줄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게 저는 점수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들으셨을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건 이걸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고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에 비해서 달라지는 건 그냥 상대평가를 처음 경험하는 것뿐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절대평가니까 문제가 좀 쉽고 내가 한두 문제 정도 실수를 해서 틀려도 A등급이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청명고 같은 경우는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수학 1등급 컷이 93점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애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2문제 틀리면 2등급이죠.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9등급제 기준 2등급이 아니라 5등급제 기준 2등급이니까 사실 2문제를 틀리면 10% 안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나 근데 진짜 아는데 틀렸어, 이게
이제는 한 번 그냥 넘어가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신 3번 봤죠? 3번 봤어요. 3번 봤는데 벌써 1학기 내신 지나갔고 2학기 중간고사도 봤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를 3번 하면 1년의 내신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상대평가는 만만치 않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신과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건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 3가지 봐야죠. 이 선생님의 수업은 좋은가?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학교별 자료는 주는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진 게 내년에 학교별 관리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로워졌습니다. 올해는 지금 연합반을 맡고 있어서 사실 모든 들어오는 학교에 대한 부교재 분석하고 프린트 들어오면 전 바로 애들한테 닥달하거든요. 갖고 오라고. 근데 이제는 사실 내년부터는 학교별 반 2개를 하기 때문에 영덕고랑 화성고에 대한 부교재만 정말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줄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별 자료를 주는가? 이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내신은 수학만으로 가는 게 아니죠. 모든 과목 다 합산해서 가는 건데 수학만 그냥 미친 듯이 팔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같은 시간을 가지고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학교별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문제 많이 풀리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과목이랑 좀 조화롭게 내신 대비를 하려면 이 학교에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 학교 부교재는 뭐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줄 거다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자칫 2등급이 나오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게 현실이 돼버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수업은 크게 무차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못 가르치는 학원에서 안 배우시면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 관리야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제가 이따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확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이따가 제가 문자 메일 보내드리는 거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클리닉 하는지 보여드리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별 관리는 뭐 당연히 자료가 있으니까 비교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제 수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물론 뭐 제 수업이긴 하지만 저는 딱 나눕니다. 방학 중에 하는 수업과 학기 중에 하는 수업은 완전히 별개예요. 컨셉도 달라요. 방학 중은 사실 저희 방학 중이라고 하면 좀 많이 잡을게요. 1학년 들어가기 전 방학부터 그럼 1학년 때 한 3개월 정도 있습니다. 1월, 2월, 그리고 7월. 그리고 2학년 때도 3개월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나면 고3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때 말고 이 내신 수업할 때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많이 풀고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년부터 그 이번에 수행평가 한번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행평가 과중하게 안 준다. 근데 아직은 제가 봤을 땐 약간 과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하지 마라 했는데 아직은 좀 눈치 보면서 막 열심히 하는 이런 추세긴 한데 생각보다 학기 중에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을 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줄 수 있죠. 저 욕심내면 엄청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수시에서 불리해져요. 수학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사실 다 자녀분들이 수학과 갈 거고 올림피아드 나가서 입상하고 뭐 그냥 특기자로 갈 거면 제가 수학만 시키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입시를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냥 정해진 시간을 현명하게 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방학 때는 어려운 문제까지 다 풀리고 어려운 개념까지 다 설명하고 그리고 전 딱 그래요. 방학 때는 무조건 이 한 문제에 꽂히면 얼마가 걸리든 풀어도 좋다. 그리고 학기 중 딱 되자마자 바꿔 얘기해요. 무조건 시간 제고 풀라고. 30문제를 풀 때
중간에 멈추면 나 이 문제 풀고 싶은데 하고 그것만 2시간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학기 중에 하는 공부로는 전혀 부적합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너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인 거 아는데 이거는 우리는 지금 내신 입시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냥 제 수업에 녹아 있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납득을 잘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지금 내 수학 실력보다는 점수를 만들어주는구나. 사실 제가 지금 너무 점수 자판기처럼 얘기해가지고 부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동기부여도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사실 가장 큰 동기부여예요.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면 다 미화됩니다. 근데 점수가 안 나오면 조그만 것부터 찾기 시작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지? 내 방법의 문제인가? 학원의 문제인가? 그래서 일단 전 점수 잘 나오는 게 제일 큰 동기부여이자 자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자판기처럼 얘기하는 게 그냥 다 이유가 있다는 거 한 번만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리큘럼 그냥 탄탄하게 다 짜여져 있어요. 내신을 보면은 한 5개년도 정도 보면은 유형 또는 그 트렌드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난도 주제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유형은 이렇게 빨리 풀어야 돼. 사실 여기부터는 내신 수업인데, 내신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빠른 길까지 다 설명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부터는 그냥 다 쇼컷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뭐 영덕고, 태장고 이런 학교들은 가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를 풀려면 다 서술형까지 다 쓰고 20분, 아무리 적게 남겨봐야 15분 정도 남기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남기려면 약간 걸리적거리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주는 수업이고, 그리고 저는 이 벌크업이라는 수업이 적게는 85점, 많이는 95점 정도를 보장해주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어느 정도 내신에서 나올 법한 문제들 다 다루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100점은 못 나와요가 이제 필수 N제 같은 곳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사고력을 좀 향상시키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크릿 파일이 항상 이제 저한테는 참 괴로운데, 제가 그 앞에 보시면은 제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그게 여기 와서 다시 찍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학원에 와서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속 노화가 와가지고 3년 전에 찍은 사진을 딱 올려놨는데 저도 스스로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보정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원래 근데 강사 프로필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딱 보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저희 학교별 30문제씩은 그냥 공통문항으로 다 꼭 내신을 들어가기 전에 풀어야 될 문제, 그리고 40문제는 학교별 기출문제, 이렇게 해서 2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교별 기출문제 저는 수업 시간에도 다루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복습시키면서 너가 좀 부족한 부분들 계속해서 채우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실전 모의고사야 어디나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 뭐 이렇게 다 수업을 합니다. 개념하고 기본 예제하고 심화하고 학교별 기출하고, 그냥 이거를 뺄까 싶다가도 또 빼면 허전해 보여가지고 일단 넣어놨고요. 기본적인 뭐 수업 잘하는 거, 수업 잘 짜는 거, 구성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건 자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교재의 내신 기출이나 부교재 문제들도 전부 다 같이 실려 있고요. 수업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지금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좀 짧게 이야기하면, 저희요 유튜브 세대들이랑 같이 수업하는 게 참 힘든 일이 저 원래 제가 전부 다 타이핑 쳐서 쓰던 교재였는데 이게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 글로 된 걸 다 못 읽어서 그냥 판서할 때도 그냥 쓰지 말라 그래요. 손풀이 줄 테니까 그냥 보고 그 당시의 공부를 판서 보고 쌤이 하는 말 들으면서 하라고.
그래서 그냥 전문항에 대한 손풀이는 전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 교재든 아니면 테스트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수업이랑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뭐 동기부여라 함은 사실 저는 수업이라는 그 하나의 단어 안에 수업도 있고 자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수업 시간이나 수업 외적인 시간이나 동기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제가 강사하기 전 세대 뭐 신승범 선생님이나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선생님들은 좀 쓴소리를 되게 많이 하시고 막 너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간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 동기부여를 하시는 편이었는데 사실 저는 네 사실 한 10분밖에 안 됐지만 대충 아시겠죠. 제가 웃는 상이라 애들한테 쓴소리를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웃고 있으니까 아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보다 이러면서 듣기도 하고 사실 이건 그냥 한 말이고요. 저는 그게 일단 저한테 안 맞아요. 그냥 기분 좋게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 입장에선 공부하러 왔는데 싫은 소리까지 들어? 그럼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되겠죠. 무서우니까. 저도 무섭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장기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내신 2년이에요. 2년은 너무 긴 시간이라 그냥 공포 정치를 해서는 아이들을 사로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 나오는데 학생별로 테스트, 과제, 문항 전부 다 보고 학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지금 이 학생이 공부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클리닉 자료를 클리닉 시간에 다시 풀 건지에 대한 문자를 다 드립니다. 근데 그게 학부모님들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한테도 줘요. 그리고 성적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숙제를 안 해오면 따로 불러서 상담도 합니다.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없으면 무슨 일일까? 뭐 이런 식으로 상담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학생들은 한 15명 이상만 돼도 뭔가 좀 소외감을 느끼기 굉장히 쉽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단순히 듣고 있을 뿐이지 선생님과 소통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 알려주고 그리고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의 라포 형성도 하면 저는 자연스럽게 항상 따라왔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저한테 밉보이기 싫어서라도 숙제를 해와요. 선생님이 실망할까 봐. 그래서 그런 식의 라포 형성과 동기부여가 저는 조금 더 2년이라는 긴 시간에 내신 대비에 적합하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수업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좀 제 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제부터는 학생 관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요거 쭉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제는 그냥 제가 다 직접 검사합니다. 그 제가 사실 이것도 너무 힘든 일인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강사분 중에 저희 학원에 출강하시는 데니얼 쌤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딱 자신의 홍보물에 뭐라고 써놨냐면 강사가 편한 만큼 학생한테 좋지 않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완전 찐 이과라 말도 잘 못하고 그 어떤 제 생각을 말로 정리하는 거 못하거든요. 딱 그 멘트를 보자마자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게 이거였구나 라고 딱 캐치가 됐어요. 다 봅니다. 쉬운 유형이어도 다 봐요. 센 A 스텝이어도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문제 중에 2문제를 틀렸으면 사실 그건 시험 시간에도 언제나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수 줄여라 정도의 코멘트도 다 써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전 회차, 그러니까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는 것에 대한 피드백 항상 하고 취약 유형 정리와 과제 정답률, 모든 자료 개인별 오답 노트 제공은 제가 뒤에 문자 내역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 기본적인 문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거는 뭐 그냥 오늘 수업 이렇게 했어요. 과제가 좀 많네요. 110문제니까. 근데 이게 월수반이라 수요일 날에서 월요일 넘어올 때 과제가 좀 많을 뿐이지
한 일주일에는 한 150문항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있어요. 가장 밑에 두 줄 보시면 이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 있죠. 틀린 게 실수해서 틀린 건지, 그리고 그냥 단순 유형 문제인데 틀린 건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라서 틀린 건지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는 시간 관리 부족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잘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공부한 만큼 시험에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 저는 이 학생은 무조건 17개 이상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 개는 그렇다 쳐도 앞에 있는 건 수업 시간에 했거나, 제가 수업 시간에 소통하면서 이 친구 분명히 아는 건데 틀렸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계산 실수거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적어주는 것과 적어주지 않는 건 학생들 입장에선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틀렸넹, 다음에 잘 봐야지, 이거랑 선생님이 보고 있네, 나 다음에는 이 세 문제 안 틀려야겠다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런 시간 관리 부족이니까 시간 관리해라를 해야 학생들이 좀 테스트를 생각 없이 보지 않습니다. 계속 신경 써서 내 안 좋은 습관은 무엇이고, 나는 앞으로 뭘 더 고쳐나갈 것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에 대한 달성률, 정답률, 코멘트가 나가는데, 달성률은 이 친구 잘했네요. 그리고 정답률은 총 과제 중에 몇 문제를 맞췄는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코멘트는 사실 저 이런 말 잘 안 써주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굉장히 성실하게 하긴 했나 봐요. 그 밑에 줄 보면은 어떠한 유형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적어놨죠. 이건 사실 워크북을 보다 보면 보여요. 과제를 해온 걸 보면 같은 유형을 계속해서 틀리는 게 보이거든요. 이게 실수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면 제가 주말에 줄 클리닉 자료를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리닉이 끝났는데 아까 3시부터 7시까지 저희 반 학생들은 전부 다 클리닉실 가서 본인이 필요한 추가 유형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내가 뭔가 이 학생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건 이렇게 과제와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는 것. 그게 쌓여서 한 달이 쌓이면 부족한 유형들이 쭉 쌓이겠죠. 그럼 그게 테스트에서 이제 맞게 나오는지 틀리게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틀린다 그러면 또 주면 되고요. 맞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거를 클리닉에서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간 오답 전문항 다시 풉니다. 즉 저희 워크북 있죠. 아까 워크북에서 몇 문제 맞았는지 다 나왔었죠. 이거는 그냥 문자로 보내드리는 양식이고요. 몇 번 틀렸는지까지 전부 다 적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한 오답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오답도 하고요. 거기다가 본인 취약 유형에 대한 클리닉 추가 문항까지 푸는 거예요. 물론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효원고라든가 아니면 영덕고는 학교 부교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학생들은 이런 거 할 시간에 차라리 그 학교 프린트를 한 문제라도 더 푸는 게 나으니 그거를 넌 풀어라 하고 따로 주고요. 가끔 아주 훌륭한 학생들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잘 푼 거죠. 49문제 맞고 50문제 맞고 테스트 만점 이러면, 제가 아이들이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워크북을 3단계로 나누거든요. A, B, C로 나눠서 그 친구들은 C 스텝을 지정 문항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고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지금 잘하고 있으니 너는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체력도 기르자. 이 정도로. 사실 학생별로 개개인별로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를 관리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희의 처음 목표를 되새기자고 하면, 오늘은 어쩌다 보니 제 자랑처럼 또는 제 수업 내용처럼 되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이 정도로 관리해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아는 수업과 모르는 수업은 저는 천지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마 엄마 나 실수했어가 진짜 실수인지
실수한 거 아닌데 거짓말 치는 건지를 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이 끝나면 약속을 드리는데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수업을 하고 학생의 성적에 진심인 수업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학원 황혜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